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참 오늘 또 월클 초대서 예, 뭐세 번째 만남인가요 지금 이제? 네 번째 만남. 네 번째인가요?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고 후배들이 네. 가장 보고 싶어하는 야, 선배님. 드디어 나오나요? 노력의 아이콘. 노력의 역전의 대명사. 대명사. 혹시 서재원 선배? 아,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분이. 야,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모셨습니다. 예? 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 얘기해 주시고. 저는 서재원이고요. 네. 네. 제 현대고등학교는 36기. 36기. 네, 네. 네. 대학교도 뭐 간단하게. 네. 사실 많이 기대하셨겠지만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어이구야. 재학 중입니다. 네. 네. 야, 월클 라인입니다. 그렇죠. 월클 라인. 네, 그렇죠. 그 근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황 어떻게 네네. 지내고 계신지. 네. 네. 일단은 먼저 학업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외도 여러 개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강남 대성에서 네. 화학을 이제 메인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화학원.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네, 문제를 어이구야. 검토하고 출제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그럼 네. 고3 학생들이 N수생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그 모의고사를 네, 강대 아. K 모의고사나 그런 아. 모의고사를 직접 제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미쳤다. 문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 월클 맞네, 월클 맞네. 네.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홍보대사 하는 것도 소개해. 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네네. 학교 홍보대사로 뽑혀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할 때는 얼굴을 좀 보나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지 않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 아닙니다. 혼남인데. 아닙니다. 그죠? 네, 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네. 서지원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네, 네. 정말 이제 뭐 아유. 마르고 닳도록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던 선배이기 때문에 뭐 네네. 애들이 뭐 너무 친숙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뭐 본격적으로도 이제 네. 공부 얘기를 더 들어가기 아쉬울 만큼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모시기 어려웠거든요. 아, 진짜 어렵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 근황 또 좀만 더 이어갈게요. 네, 네. 방학 동안에 또 이번에 미국도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음. 미국도 갔다 왔고 네, 네네. 네. 4번의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여름에 네, 여름 방학 때 4번을 갔다 왔고 미국 아메리카랑 네, 제주도도 갔다 왔고 네네. 제주도. 일본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 니혼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오키나와랑 오키나와. 그리고 후쿠오카 이렇게 후쿠오카. 갔다 왔습니다. 이거 동성이랑 갔다 왔습니까? 이성이랑 갔다 왔습니까? 동성이랑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거 뭐 확인할 수 없나요? 이거? 아쉽게도 둘 다 아. 동성이랑 친구들이랑 갔다 믿어야 왔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네. 서지원 학생에 대해서 네. 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번 깊이 네. 프로파일링 시간 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서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제 네. 좀 약간 그 현대으로 전향을 왔는 편입을 왔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중학교 몇 학년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죠? 저는 3학년 초반까지 있다가 중3 네. 초반. 제가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려고 가족 다 같이 갔다가 네. 딱 1년 정도 살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냥 학업적인 로스가 상당히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중학교 때도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음. 중3, 중2 후반부터는 중2 한 2학기부터는 외국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되면서 네.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죠. 애초에 음. 고등학교 수상 수화도 중학교 때 안 돌리기도 했었고 그럼 이게 이민이 결정된 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결정하신 게 본인이 몇 학년 때쯤이었죠? 한 2학년 2학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그럼 것 같아요. 중1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쵸. 네. 그때는 그냥 공부를 그냥 안 한 겁니까? 그냥 그때는 막 열심히 하진 않았고 그냥 음. 학교에서 그냥 적당한 한 막 엄청 잘하진 않았고 음. 그냥 내신 그러니까 챙길 정도로만 그 아, 정도로만 네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날 뭐 약간 벼락치기 느낌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뭐 크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장래에 대한 생각을 깊이 그쵸. 해보진 않고 네. 그냥 캐나다 가서 단풍국에서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죠. 2학년 때는 이제 외국으로 네. 떠나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네. 그때의 감정이 좀 궁금해요.
저는 외국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싫었죠. 매우 싫었다. 네, 매우 싫었습니다. 혹시 외국인 이성 친구 있었습니까? 어허. 있었죠.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그건 이름은 아니지만 네네. 뭐 동갑이었나요? 아니면 뭐 동갑이었습니다. 동갑이었다. 네. 네. 뭐 많이 얘기하게 뭔가 제가 평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네네네. 되게 깊숙이 이렇게 파고 들어서 그렇죠. 프로파일링 시간이에요. 뒤졌어요. 타인만의 프로파일링 아시잖아요. 그쵸. 넌 뒤졌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은 이유 중에 일정 부분 이유지.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돌아오신 게 이제 1학년 2학기에 돌아오셨는데. 이랑 이야기. 그쵸. 1학기가 중간고사 끝나고 돌아왔던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 1학기 그럼 중간고사. 1학년 때 시험을 3번 봤네요. 네, 맞습니다. 3번을 그럼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학업 로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받고. 네. 우왕좌왕 시험을 치르게 됐을 때 네. 그때 그 당시 그 첫 번째 시험이 네. 수학이 한 몇 등급 나왔나요? 역사 한 4등급 정도 나왔어요. 4등급. 네. 왜냐하면 수학상을 거의 그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렇죠.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 전 과목은 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전과목 딱 정확히 3.0이었습니다. 3.0. 1학년 1학기 때 딱 3.0. 그래도 조금 클래스가 있네요. 그래도 뭐 그렇죠.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음. 뭐 되게 열심히 했다. 되게 엄청난 노력을 들어서 했는데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3.0이었다. 네. 그냥 항상 밤 새고 뭔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암기 과목 같은 경우, 통합사회 같은 경우가 1등급이었고 뭔가 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이제 1등급이었지만 영어는 혹시 얼마? 영어도 4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쉽지만 해외에서 살다 온 그 영어의 프리토킹 실력으로는 우리나라 현대고의 이제 문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네.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던 그럼 일단 궁금한 게 네. 이때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하셨다는데 네. 분명히 이제 캐나다 단풍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네.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저희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네.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학원을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학교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첫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제 그때 백쌤 반이었거든요. 네.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라라고 시켰는데 음. 저는 첫 문제부터 끙끙대고 있었지만 다른 애들은 이미 한 장을 넘겨서 풀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제 개인적으로 그때 되게 충격이 컸었다. 나 단풍국에서 좀 하는 사람인데. 그쵸?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전체 수학 경시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수상도 걸고 왜냐면 막 국대였네 국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제 이름이 슬로건을 걸렸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수학에서 이렇게 막 못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서 그 당시 영어 이름 뭡니까? 제키였어. 뭐야 잭슨? 뭐라고요? 제키, JACKY였는데요. 예. 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름인데 어쨌든 이제 제 영어 이름도 걸리고 뭔가 학교를 빛냈다고 할 수 있었을 정도의 수학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뭔가 내가 너무 뒤처지고 이런 게 느껴졌다고 이제 그죠. 그게 아마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학년 때 백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많이 했죠. 들었어요. 많이 했고 이제 어떤 재원 학생의 이제 눈물도 좀 많이 봤었고. 근데 그쵸. 그 눈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아웃풋이 잘 안 나오니까 좀 약간 좀 어떤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좀 나오는 눈물이었는데. 그럼 첫 시험을 보고 상담을 한번 진행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었나요? 그 전에도 뭐 상담 네. 많이 했죠. 네. 뭔가 제가 이제 백쌤 반이었는데 네. 더 낮춰달라고도 얘기를 많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 했습니다. 뭔가 좀 되게 저 스스로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높은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단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단 나 할 때 좀 더 나랑 비슷한 수준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 해서 네. 뭔가 낮춰달라고도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했었던 그런 것 얘기도 네네.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험. 이제 수학하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수학 2학기. 등급 네.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도 제 기억상 4등급이었어요. 4등급. 4등급이었다. 전체 종합 성적 이때는 한 3.0은 몇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 떨어졌어요. 조금. 열심히 했는데도 네, 열심히 했는데도. 네. 네.
근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팠다. 근데 아, 이제 네, 수학은 네. 이제 1학기는 통틀어서 4등급이었지만 네. 2학기에는 3등급 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뒤로 갈수록 한국형 시험이 조금은 적응이 좀 된 거죠. 적응이 되었다. 네, 네.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키 씨하고 네. 이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뭐 아무래도 이제 학생을 전달받다 보니까 백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네네. 하는 학생인데 그렇죠. 걱정도 많고 그러하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원이를 딱 파악을 했을 때는 네. 빠르다. 첫 번째 인상이 그거였습니다. 빠르다. 배운 것에 대한 풀이력, 소화력이 빠르다. 근데 음. 당연히 이제 기본기의 차이점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판별식으로 가야 될 거를 조금 뭐 돌아서 간다라든지 그런 서투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계산력, 이해력이 빨랐기 때문에 이 학생은 좀 될 것 같다. 소위 말하면 이제 땡큐다. 나 약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성적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을 넘어서면서 네네. 제 생각으로는 수학원에서 학원 시험에서는 한 탑3 오. 정도까지도 금방 올라갔던 것 같아요. 반에서는. 맞아요. 맞죠, 맞죠. 음. 하지만 음. 학교 성적 다시 수학원 중간고사 3등급이었어요. 3등급. 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되게 약간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어. 혹시나 이 학생이 포기할까봐. 네. 그럴 수 너무 있죠. 많은 걸 했는데 그렇죠. 연달아서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은 당연히 목표가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메디컬을 목표로 했는 학생인데 이때 그러면 종합 성적은 조금 종합도 3등급이었다. 아. 아쉽게 맞아요. 네네. 종합이 말씀하시는 게 수학 2학년 1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정과목입니다. 전 과목은 네. 제가 2.7 정도였던 오. 것 같아요. 이쪽도 약간 들어왔네요. 올랐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2학년 1학기로 끊어서 네. 수학은 합산 3등급, 그 다음에 종합은 2.7. 그리고 사실은 이 학생이 정말 계단 형태로 지수함수를 타기 시작했는 게 언제일까요? 이제는 2학기 기말입니다. 2학기 그쵸. 기말고사. 네. 2학기 기말고사 바로 결론 갈게요. 수투 종합 합산 합산은 2등급. 2등급. 그쵸? 네. 네. 확통 합산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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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전체 합산 평점으로는 1.4. 1.4. 1.4. 전교 4등이었어요. 4등이었습니다. 네.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드디어 여러분? 터졌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우리들도 학생들한테 네네. 지금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너 일단 무조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맞습니다. 너 좀 위험한데? 음. 너 이러다 약간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될 것 같은 애한테는 너 한 번 더 해봐봐.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재원이는 될 것 같았고 어느 정도였나 하면 재원이가 공부하는 거가 자극되어서 옆에서 공부하는 동기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수종자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화인만 자습실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열심히 했잖아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저는 사실 네.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승부욕. 승부욕. 뭔가 남한테 지는 거를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되게 저 스스로에 대한 어릴 때도 약간 조금 잘하고 싶은 욕심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서 욕심. 뭔가 남한테 뒤처진다는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뭔가 이제 저는 목표가 이제 최소한 이제 되게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였으니까 뭔가 그거를 위해서라면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저보다 위에 등급 애들을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애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하는 애들일수록 더 맞아요. 열심히 한다. 맞아요. 근데 그 애들을 뛰어넘으려면 음. 무조건 그 2배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상담할 때 기억나는 게 네네. 선생님 쟤네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봤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키가 이만큼 커서 그 친구들하고 일단 동급 실력을 가졌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뒤쳐졌을 때는 와, 저 친구는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저는 사실 좀 약간 두렵거든요. 내 노력이 빛을 못 발할까 봐. 네네네.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두려웠습니까? 저도 솔직히 두려웠죠. 아. 두려웠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목표가 딱 올백이었어요. 항상 올백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거에 해당한 점수는 받지 못했겠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시험을 이번엔 잘 못 봐도 아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개선해 나고 어쨌든 계속 인풋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왜냐하면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전 과정은 아예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꽝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들어도 계속 끝까지 잡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까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론 두렵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개인적인 학생들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우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가 개학하고 체력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과제 외에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게 나는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늘상 받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내가 숙제한 건 당연히 다 클리어가 되고 네네. 어떻게 쟤는 저것도 하고 네. 문제집을 또 저것도 풀고 있네. 그럼 이게 분명히 똑같은 24시간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길래 그 많은 양을 일단은 소화할 수 학기- 있느냐? 방학도 아니고 네. 학기 중에 천일 학기 중이었는데. 일단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네네.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네. 짜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했다. 짜투리. 일단은 쉬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이런 어. 시간을 저는 공부로 채웠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점심을 아예 먹지 않았고 왜? 점심 때 이제 밥을 안 먹었다고요? 네 저는 어. 사실 식욕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서 점심을 학교가 맛이 없었기도 했고 오히려 그냥 학교 끝나고 이제 잠깐 애들이랑 같이 학원 가기 전에 먹고 가는 네. 용도로 했었고 네. 전 점심 시간을 풀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 10분 이런 거를 남들은 되게 그냥 가치 없는 시간이라 버릴 수 있지만 저는 네. 그 시간을 모아서 한두 문제라서 더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이제 스톱워치를 되게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서 풀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딱 켜고 야. 감동적입니다. 네. 아니 제가 수업 때도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플래너에 그렇지. 제가 어떤 거를 몇 분 안에 클리어했는지를 써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이 정도를 이 시간 안에 클리어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쳤다, 정말 미쳤어. 그러니까 양 플러스 질까지 그렇지. 네. 그거를 영어로 퀀티티? 네, 아. 퀄리티 그렇죠. 퀄리티. 퀀티티 퀄리티라고 맞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로. 그렇죠. 야, 그렇습니까? 감동적이네요. 역시. 사실 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학원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업용 기막에 끼고 공부했다는데 야,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공업용이요, 공업용.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진짜 몰랐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샀습니다. 그 쿠팡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막 헤드셋 같이 있는데 네. 에어팟을 한번 끼고 네. 거기다가 그거 공업용 그거 이렇게 헤드셋 같이 된 걸 끼니까 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친구들이 놀릴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반에 제 친구가 저를 따라서 샀습니다. 그 샀어요? 네, 제 친구도 구매를 야. 했고 아, 그게 네네. 되게 좀 뭔가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 고3 때는 정말 특효약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막 이제 특히 이제 좀 수능으로 다가올수록 오히려 빠져서 안 한 애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쉬는 시간에 완전한 몰입을 할 수 있게 딱 이제 소리 야. 완전 차단하고 여러분들 할 이 수 있었던 정도입니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대치동 사거리에서 길을 걸으면서 문제집을 보고 있었다. 네? 이것도 그런 무슨,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일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고2 때부터 약간 걸으면서? 맞아요. 어. 막 활동 같은 약간 세부 과목들은 시간이 진짜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물론 이게 진짜 거짓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맞습니다. 이게 야.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저도 이제 진짜 워크맨이네요. 맞아요. 진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고3 때는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국어 연계 지문 같은 거를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인간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강이 막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인강은 아니고 그런 건 약간 아니겠죠? 스치면서 약간
뭔가 국어 연계 작품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서 들을 만한 그런 아니 그럼 이게 아까 이 작품이기 때문에 원동력이 그 아까 네. 말씀했던 이 승부욕에서 다 기인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공업용 마스크라든지 뭐 귀마개라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뭔가 제 이미지가 네. 열심히 하는 이미지로 좀 굳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중간에 뭔가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쪽팔리기도 했었고 뭔가 이미 저는 넌 말뿐이 네. 나이 이런 그쵸? 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미 이미지가 그쪽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예쁘게 봐주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도 다 예쁘게 봐주셨고 네.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저도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네. 내가 이 정도 하면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갖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 대망의 고3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고3 미적분 기말고사. 기말고사. 백쌤하고 저하고는 이거를 쿠어스 필드라고 부릅니다. 너무 월클들이 어려워요. 무너지는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전교 몇 등 했습니까? 1등 했습니다. 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 야. 아닙니까? 만화로 만들어도 이거 욕먹는 거 만화예요, 아닙니까? 만화. 수학 4등급이 전교 1등으로 전교 1등. 마무리 내신을 찍다. 야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가능하네요. 그죠? 사실 백쌤하고 저희가 이제 음. 그 오랫동안 이제 현대고를 가르쳤지만 그렇죠. 저는 일단 처음입니다. 이 학생을 본 게. 뭐 실제로 저도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사실은. 네. 참 대단하다. 음.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네. 사실 그 수능에서 네. 좀 잘 봤잖아요. 나쁘지 않게 봤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커리어 하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 전 과목 몇 개 틀렸었죠? 9개였던 것 같아요. 9개. 오. 마이너스 9개. 네. 야. 그 당시 지방의대 가능했습니까? 조선대 치대까지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조선대 치대. 네. 맞아요. 네. 그럼 약대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방대 약대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부하시고 한 해 더 네.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근데 목표는 의대였습니다. 의대. 의대. 네, 네. 의대였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의대는 안 가겠다. 지방의대를 가면 네. 한번 무조건 더 할 것 같다. 아, 생각이 애초에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럴 수 와전됐군요. 그쵸. 약간 와전됐다. 아. 약간 뭔가 조금 소문이 와전됐다. 네. 그리고 뭔가 네. 이제 저는 엔수를 더 그만하고 싶었어서 너무 뭔가 그렇죠. 지방에 있는 메디컬을 가면 무조건 한 번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찍어내고 싶었다. 그쵸. 맞아요. 그랬던 미련 것 없이. 같아요. 네. 이게 이거 하얗게 됐다.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S 재수학원이죠. 네, 네, 네. S 재수학원에서 음. 사실 여기에 등수가 아. 전국 등수의 상위권만 꽂히는 건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재수하실 때 한 몇 등 정도 했나요? 모의고사가. 제가 4,800명 정도에서 4,800 명? 70등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70명 그 학원이 사실은 거의 독식을 하고 독식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70등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70등이면 고3으로 봐도 학교 1등급의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전국 등수로 환산한 등수가 나왔는데 네. 한 150등보다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상당히 봤었다. 폼이 좋았었다.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수능 기조가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그렇죠. 킬러가 없어지면서 네. 고3과 재수생의 유불리를 좀 줄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맞죠. 아마 단체적으로 재수생들이 조금 약간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맞아요. 조금 현대고 재수 역사상 재수생 실적이 좀 낮았던 아마 그랬을 그 것 피해를 같아요. 좀 받지 네. 않았나. 네. 그래서 수능 개수 혹시 공개 가능하실까요? 몇 개 틀렸는지? 개수는 사실 세워보지 않아서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고3보다 좀 못했다. 네, 고3보다는 좀 잘 안 나왔다. 맞아요. 이게 아. 점 등급 점수 개수로만 따지면 고3보다는 좀 안 나왔었다. 네. 근데 이제 시험이 좀 어렵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뭔가 예상치 못한 약간 원래는
계속 이제 영어 1등급만 받아오다가 네. 갑자기 수능날 2등급, 영어가 일단 2등급이 떠버리면서 네. 뭔가 지방에 있는 의대들도 갑자기 다 안 되기 시작하면서 아. 영어 1등급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의대가 되는 성적이 갑자기 약대로 내려오고 네. 약간 영어 하나로 뭔가 많이 뒤바뀌게 되면서 뭔가 많은 혼란이 있었다. 네네. 일단 채점하고 울었습니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고 아, 네. 이제 삼수를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건데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렇죠. 워낙 또 좋은 맞아요. 네, 등수를 유지해 있었고 그렇죠. 올랐다가 워낙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참 시험운이 좀 안 맞아요.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제종에서도 이제 컨설턴트 분께서 네. 의대로만 가면 음. 인서울의대는 무조건 간다. 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말을 많이 들어왔기 아니 때문에 70등이면 그 정도 되는 등수예요. 그렇죠. 이 실제로도. 정도만 나왔으면 고대의대 정도는 네. 아, 그럼요. 이 정도 그러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갑자기 질문하고 싶어요. 네, 네. 고3으로 네. 네. 정시의대 가기. 어. 이거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본인의 경험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거의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 불가능이다. 진짜 가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수시에서 높은 등수, 수시 1, 2, 3, 4, 5등 정도가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고 네. 솔직히 수시를 챙기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정시로 의대를 간다?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거는 맞아요. 아. 이거는 진짜 기적이 이게 일어날 수는 없다. 웬만한 이런 학교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그쵸. 정도로. 네. 특히 이제 한 번에 이제 정시 의대를 간다. 이거는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고 기준으로 2점 중반대 정도의 성적이다. 네. 근데 저는 고대 가긴 싫어요. 저는 무조건 의대 갈 겁니다. 이 정도 실력입니다. 네. 그러면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이잖아요. 음. 고3의 정시의대 가기. 얼마큼 빡셉니까? 아, 희망의 아이콘 왜 이러세요? 안 돼. 일단은 그런가요? 왜냐면 일단 저는 고3 때 육로가 경희대 한의대 정도 나왔어요. 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네. 사실 이 고민이 정확히 약간 서지영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서지영 학생 맞아. 맞죠? 제가 이제 수시로 1차 고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어. 수시가 종합 한 몇 점 되죠? 2점 중반, 딱 2.6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 제가 그때 재원이한테 재원이는 어. 재수하면 의대 갈 것 같다. 음. 그리고 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는 고3 때 의대 갈 건데. 그쵸. 네네네. 아. 워낙 그때 이제 육로도 나쁘지 않게 봤어요. 네네네. 네. 뭔가 국어를 빼면 수학 하나, 과탐 하나씩 틀리고 영어도 1등급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서 과학 선택 오. 맞았죠? 화학이랑 생명했습니다. 화학생명. 화학생명 네. 그리고 수능 기준. 네. 뭔가 다 100분위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뭔가 국어 반영비가 조금 낮은 데에서는 치대, 약간 의대, 지방대 의대까지도 가능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서 나는 수능 어차피 계속 공부를 더 할 거니 수능 때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현역으로 의대를 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불가능하다는 말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어렵죠. 강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지원 학생은 문턱까지는 갔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그래도 지방 7회까지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고2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지는 고1로 돌아갔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고3 재수 안 하고 정시로 한번 뚫어볼 테야. 무슨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까? 본인에서. 하나 좀 바꾼다면. 날카로운 질문인데. 바꾼다요. 근데 그때 이미 숨 쉴 틈 없이 본인한테는 채웠잖아요. 네. 더 채울 수 있습니까? 뒤돌아봤을 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는 감동이에요, 사실. 약간 눈물 나는 겁니다. 돌아봤을 때 더 채울 수 없을 수준으로 노력했어요. 저는 진짜 저보다 더 뭘 많이 했다라는 사람 본 적이 없고 그 정도입니다. 뭔가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그거에서 뭘 더 채울 수는 없었다. 그냥 차라리 그게 뭔가의 시험 운이 됐거나 나의 컨디션이 됐거나 그게 독립시행으로서 한 번의 시험이 더 주어졌다면 그게 나한테 의대라는 뭐 이제 행운이 왔을 수는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내 과정을 좀 바꾸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다. 너무 너무 멋진 말이네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야, 후배들의 아, 질문을 받아봐야 아이고.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갑니까? 뭐 질문 뭐 몇 번 질문합니까? 2번 질문. 2번 질문이 뭔지 말씀드려야죠. 학교 이번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 네. 학업 교우 관계, 공부 성적 고민.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네.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하는 법.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 플러스 정시 파이터 하는 법. 아, 기가 막히네. 정시 파이터 하는 법 아까 전에 요거 한번 한번 직접 읽어. 간단하게 그냥 네. 일단은 정시 파이터를 2학년 학생이 쓴 건가요? 1학년. 1학년입니다. 1학년이 벌써 정시 파이터를 논한다. 이거는 재수 3수의 지름길입니다. 아, 지름길이다. 제 주변에 많은 정시 파이터들이 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아, 점. 지금도 파이터다. 지금도 파이터. 지금도. 정시 아. 파이터는 끝이 없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다. 언제까지 싸움을 할 건지. 이게 이번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과연 네. 이 싸움이 끝날 수 있을지 아, 그 아직도 정도냐? 미지수다. 아, 그 정도예요? 아. 네, 이게 과연 정시 파이터가 맞는가? 아. 오히려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정시한테. 아. 그래서 아, 네. 정시 네. 파이터 하는 법 이거는 그냥 없습니다. 네. 2학년 학생이라면 2학년 학생이라면 네, 2학년 내신 챙기셔야 합니다. 2학년도 왜냐하면 이게 2학년 내신도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2학년 때 만약에 사실 과탐 같은 경우 대부분의 킬러가 다 2학년 2학기에 몰려 있어요. 아직 그렇죠. 2학기가 시작하지 않은 시점인데 네네. 벌써 뭔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킬러 문제들을 아예 공부하지 않고 3학년 정시를 대비하겠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 그다음 다른 질문 한번 네. 가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약간 부정적인 말만 하는 네네네. 좋아요. 근데 이제 좋아요. 그게 끝까지 노력해본 학생이니까 저는 이 의견에 좀 리스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유롭게. 네. 근데 뭔가 제가 약간 요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절대 내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신을 포기해서 그 시간에 정시 공부를 한다고 한다 해도 3학년 때 뭔가 큰 차이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 100% 정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또 내신 공부 안 한다. 나는 정시 파이터다라는 핑계로 놀러 다니고 놀러 빠져있지. 조금 쉬고 이런 아. 게 많잖아요. 맞네. 저는 네. 그럴 바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정시해도 늦지 않다. 아. 말씀을 늦지 않다. 드리고 싶었던 네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하는 법,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하는 법은 네. 일단은 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항상 좀 앞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맨 앞자리. 맨 앞자리. 뭐 수학이든 영어든 뭔가 네. 일단은 돈을 내고 이렇게 들으러 왔는데 네, 그렇죠. 뭔가 맨 뒷자리에서 졸고 이러고 있으면 네.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 뭔가 배워가는 게 없는데 좀 네.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네. 내가 확실히 그 수업을 다 소화하려는 그런 좀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짜투리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짜투리 시간도 되게 좀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절대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공부하지 않고 아. 딱 시간을 잡고 그렇지. 뭔가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졸리면 어떡합니까? 전 졸리면 일어서서 공부를 하던가 네? 아니면 일어서서 이렇게 공부를 하던가 네. 아니면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잤다가 다시 하던가 아. 그래서 잠이 안 깨면 전 네. 주말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을 나가서 달리기를 해서 잠을 아. 깨는 그 정도로. 네, 카페인도 섭취를 하고 그 주말 순공 스탑워치 한 몇 분 정도 찍혔을까요? 저는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15시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스탑워치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아, 이 정도 채울 수가 없네요. 네. 아,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야. 백쌤. 제가 뭐 제가 읽어봅니까? 백쌤이 질문. 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요즘 이거 짧으네요. 네. 생기부를 아. 체계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네. 일단은 생기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도 궁금하신 부분이죠. 여러분들. 저도 생기부를 되게 열심히 챙겼던 사람이고 네네. 또 저도 수시를 되게 열심히 챙겼던 학생으로서 생기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진로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뭐 메디컬이라던가 공대라던가 그런 쪽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학교에서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음. 학교에서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아,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를 거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 일단은
세특 과제를 내주신 것부터 자체가 아 너희 내가 이렇게 써주겠다 아. 라는 오. 마음을 가지고 쌤들께서 네네. 이렇게 내주신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일단 거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생각해요. 걸러지는 거네요. 그쵸? 오히려 걸러지는 거죠. 오. 오히려 이렇게 선생님께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너희들한테 세특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린다? 아. 그거는 과연 생기부를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세가 맞는가? 음. 그렇죠. 애초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생기부 과제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제대로 했다면 이제 아마 그럼 거의 다 채워질 텐데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채우려면 뭔가 과제가 없는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보고서 같은 거를 미리 써가서 제출을 하면 아. 물론은 안 받아주실 수도 역으로, 있습니다. 역으로? 네, 어. 역으로 제출을 하면. 근데 대박. 뭔가 이제 좀 예쁨을 받는 학생이거나 뭔가 네.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네. 아, 그래 너희가 좀 열심히 써왔으니까 그럼 내가 한 줄이라도 좀 더 적어주겠다. 오. 또 아니면 저희 저는 담임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담임쌤이요? 이미 세특은 꽉 차서 뭔가 이제 개인별 세특이라던가 아. 다른 쪽에 넣어주겠다라고 쌤들이 먼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써왔는데 페이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네. 아 다른 부분에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을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꿀팁이다, 여러분들. 꿀팁이네요, 꿀팁. 세특이 꽉 차면 개별. 개세특을 이용합시다. 개세특. 아, 네. 본인이 스스로 한번. 네, 하나 더. 네. 이번에는 되게 기네요. 길어요? 네, 일단은 동아리 자율탐구 과제 같은 거 할 때 주제를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학 시험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항상 제일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동아리 자율탐구 과제. 그쵸? 이것도 사실 저도 되게 어떨까요? 뭔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디어랩이란 동아리를 네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뭔가 주제도 또 저도 정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좀 찾았냐면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실험책이 있던 것 같아요. 구글에 검색을 해서 뭔가 이미 어떤 대학에서 그 실험을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변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저는 이제 생명의대 쪽을 꿈꿔왔던 학생이었어서 네. 이제 그쪽이 아마 최고봉이 학교에 이제 최호진 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호진 쌤한테 저희가 미디어랩 담당 선생님이 호진 쌤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런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등 약간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뻔한 주제들 말고 뭔가 특색 있는 주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동아리 원들끼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논문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논문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따오고 이렇게 네. 하고 또 호진 쌤이 또 예전에 하나고에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실험들 같은 거를 좀 많이 알려주시면서 뭔가 그쪽으로 더 많이 채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선생님의 일단 도움을 먼저 받아라. 만약에 네, 도움을 네, 못 네. 받는다면 논문 아니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 과제, 실험 책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수학 시험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항상 제일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럴까요?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아시는 저 알고 분들이 있죠. 네. 알고 있죠. 항상 이제 전날에 되게 네. 특히 1학년 때 정말 불안한 그렇죠. 음. 네. 초조 불안. 그렇죠. 네. 뭔가 수학이 사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수학 과목 성적이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은 저는 2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덜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제 압도적인 문풀 양이라고 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사실 되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굉장히 되게 많이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네네. 네. 당연히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은 당연히 다 풀었던 네.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제 기억으로 한 번 더 받아가서 오답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더텅, 고2 마더텅. 그리고 마더텅을 고2, 고3 다 풀었습니까? 네, 고2, 고3 아, 그래요? 오답도 다 했습니까? 오답도 다 했었죠. 어. 이까지 하는 학생 없어요. 올해 없어요. 올해 없어요. 없습니다. 올해 네, 없습니다. 제가 알고 이까지.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마플, 마플,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그리고 제공한 각종 문제집들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그 해년도에 따로 사서 풀었었던 것 같고 사실은 학교에 직접적인 연계가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었네요. 그러네. 뭔가 수학적인 역량을 더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정도 독립시행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내신만을 위한 공부 확률을 올릴 수 있다. 그쵸. 음. 네.
그래서 저는 각종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풀고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애초에 들어갈 때 크게 막 점점 긴장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해도 이 정도는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서 네. 조금 덜 긴장된 상태로 좀 더 실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좀 발전했던 것 그거 같아요. 궁금합니다. 전교 1등 찍었을 때 네. 그때는 준비 과정에서 약간 확신 같은 게 좀 생겼나요? 사실 따로 없었습니다. 오. 저는 항상 비슷하게 공부를 했었고 아, 네네네. 항상 똑같은 공부를 양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뭔가 더 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네네. 뭔가 진짜 쥐어 짜내고 막판에 고3에서는 정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3시간씩. 1학기 기말 때요. 맞아요. 네네. 왜냐면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육모를 보고 한 2, 3주 후에 바로 기말고사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정시까지 되게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육모 보기 전엔 육모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 3주 동안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시간 안에 빠른 효율을 내고자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1컷이 한 몇 점이었죠? 80 초반으로 저는 80 기억합니다. 초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1등급이 아니고 거기에는 1등급이 8등, 전교 한 7등, 8등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는 현대고 7, 8등이 80 초반 맞을 때 그때 몇 점이었죠? 97점이었어요. 97점. 단독 1등을 했습니다. 야. 사실은 그때 아, 저한테 전화 올 때는 100점으로 전화가 오긴 했었어요. 오. 약간 감점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미적 기말고사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웬만하면 4개씩 틀려요. 쉽게 안 내주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냥 06년생이 본 미적이 좀 기말이 쉬웠었고 그렇죠. 올해 07년생이 본 미적이 또 어려웠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04년생이 봤을 때도 기말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점수가 대단한 게 전교 1등이 아니고 2등하고 한 2걸음 바꾸고 이게 만약 표점이 있었다 그러면 표점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수능 점수였다 이거 하나로 표점을 엄청나게 그렇지. 먹을 만큼 가능하죠. 압도적인 1등을 그 당시에 해냈다. 그 당시 이제 객관식 만점이 저밖에 없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 네. 그럴 정도였다. 뭔가 좀 엄청난 발전을 좀 네네. 이렇게 야. 됐다라고 저 스스로 부끄럽지만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아니 하고 1학년 때 이제 4등급으로 약간 눈물 짓던 네. 그 학생이 이렇게 전교 1등을 넘어서 97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또 대학 가서도 열심히 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열심히 사는 원동력 참 대단하고 언제까지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이제 메디컬을 버리고 사실 이과를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를 선택했기 네. 때문에 네네. 저희 과가 애초에 삼성 계약학과이기도 해서 삼성. 뭔가 삼성이 이제 계속 남는다면 부사장까지는 삼성 부사장. 네. 메디컬의 기회 비용은 해내야 된다. 네. 아. 그래서 메디컬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아. 내가 그 이상의 연봉을 갖겠다. 갖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근데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네. 재원한테 듣고 음. 또 이제 주변으로 듣고 네. 모두가 똑같이 했어요.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아 그거는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학생한테 리스펙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음. 학생한테 리스펙하는 한 아마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음. 두 손가락 거의 원투입니다. 원투. 원투. 한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도 사실은 손에 그 학생 골무를 끼고 공부한 그 학생이 학생도 말이 안 되는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둘이 붙었을 때 재원이가 진다는 느낌이 딱히 없어요. 그만큼 어쩔 수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 24시간인데 그렇죠. 둘 다 3시간 잤어. 야, 이건 공동 뭐 1등인 거죠. 좀 대단합니다. 말을 이룰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인사로서 네. 그 벌써 러닝타임이 많네요. 야, 시간이 벌써 쏜살처럼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갑니다. 네. 예. 그 현대고 후배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그 과거 재원이 과거의 좋습니다. 그걸 좀 또 서재원한테. 떠올리면서 네. 그 당시에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면서 이 한마디 뭐 밥은 먹고 다녀라 뭐 내지는 뭐 그 연애 멈춰라 내지는 친구 챙겨라 내지는 네. 아니면 뭐 일단 당장은 교우 관계보다는 뭐 본인에 집중해라. 그렇죠. 나도 뭐 친구랑 싸웠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다 화해를 했다라든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딱 한마디 그냥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을까요? 그냥 앞만 보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굳이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 지금. 어차피 이거는 레이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얼마 후에 이제 또 교육 과정이 바뀌고 네네. 지금 매년 이렇게 되게 혼란한 이슈 상황 속에서 음. 사실 이거는 누가 더 빨리 탈출하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더 탈출. 혼돈의 상황만 더 이어진다.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원 뭐 음. 이제 공부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워낙 많고 그렇죠. 또 이제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뭔가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또는 뭔가 가족들과 이런 거 불화도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사실 알아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저도 물론 그랬었고 뭔가 이게 지금은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공부는 시기를 놓치면 사실 언제 할 겁니까? 재수해서 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친구들은 이미 대학 가서 잘 놀고 있는데 그때 시작해서 뭔가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해도 이미 한 발짝 늦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시기를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또 이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아마 제가 아예? 그때 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 시험 한 2, 3주 전부터 핸드폰을 없앴어요. 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네, 핸드폰을 선생님한테 맡기고 갔던 적도 있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을 아예 처박아 놓고 집에 오. 애초에 2주 정도는 핸드폰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 이건 오, 거의 사실 그래요? 고시생들이 하는 방법이네. 야, 이게 뭐야? 근데 오.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확 올랐어요. 제가 아. 그때 마지막 극단, 아, 맞아요. 이것까지 끝까지 잡고 있던 그것마저 네. 내던졌을 때. 2학년 2학기 때 딱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확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어떤 임계점을 믿습니다. 임계점. 99도라는 말 있잖아요. 어. 진짜 99도까지는 안 되는데 네. 100도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노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마지막 하나를 아. 딱 했을 때 네네. 100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뭔가 밥도 밖에서 먹을 때 혼자 한 20분 안에 처리를 해서 빨리 먹고 한마디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도저 정말 그 붙였다. 짜투리 시간을 네. 해서 더 짜내고 더 짜내고 더 짜내니까 아, 이 정도 짜내니까 되는구나를 느꼈을 때 그 희열감이 좀 컸겠네요. 많이 컸었죠. 많이 그때 컸다. 이제 1.4라는 좀 높은 내신을 받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전교 4등으로 그때 남자 1등이었던 걸로 했던 오. 거.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짜릿했었고 네네. 뭔가 부모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오. 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게 이제 본인이 지금 앞으로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좀 많이 됐습니까? 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됐죠. 어. 뭔가 이렇게 한 번 뭔가 유리천장을 깨고 나서 나니까 고3 모의고사도 되게 나쁘지 않게 항상 잘 봤었고 네네. 뭔가 그 이후에 대학 생활을 가서라도 뭔가 내가 이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그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간에 재원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네. 재원이만큼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네.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네. 가장 중요한 경험은 어. 내가 믿고 이걸 해냈을 때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든 보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음. 뭔가 바로 오진 않더라도 맞아요. 언젠가는 쌓여서 돌아오게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언젠가 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뭘까요? 올림픽에서 캐나다 응원합니까? 미국 응원? 캐나다랑 미국이요? 네네네. 한국도 아니고 네네. 왜 갑자기 미국? 그냥 이제 왜냐면 캐나다 한국이면 설마 한국이잖아요. 한국이죠. 그죠 그죠. 그럼 캐나다랑 미국이면 애매하구나. 저는 당연히 캐나다를 그럼 캐나다다. 뭔가 그때 생활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네. 뭔가 나중에도 캐나다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네. 마음속의 고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국가 아십니까? 국가? 국가 알죠? 국가 알아요? 알죠. 저희는 이제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이제 들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올 그럼 텐데. 스테파니한테 한번 마지막 영상 인사말 한번 짧게 영어로 한번 그냥. 볼지 모르겠지만 바이바이. 뭔가 네, 바이바이.